네, 안녕하세요. 소셜 브랜딩 강의를 맡은 세컨드 브랜드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소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 드렸었던 스마트 1.0 시대의 키워드 래피드, 인터랙티브, 클라우드 마이셀프, 건앤이지 프리, 매쉬업이라는 키워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래피드와 인터랙티브, 그리고 마이셀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앞으로 변할 세상에 대해서는 구글 글래스, 스마트 워치, 그리고 3D 프린트까지 다양한 혁명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적인 소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셜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는 @me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company,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 강조가 돼 있었죠. 그런데 소셜 시대,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me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순간, 이게 바로 소셜의 중요한 키워드죠. 저희가 소셜이라고 하면은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소셜미디어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참여와 개방과 공유입니다. 참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딘가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오픈 소스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겠지 하고 쥐고 있는 것들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나만 알고 있다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위키피디아나 그런 것을 통하면은 이미 많은 전문가의 식견들을 알 수가 있죠. 정보는 모두 개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과 연결되는 이번 시간과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600년도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생각이었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 단순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가치, 그게 핵심이 됐던 게 1600년도입니다. 지금은요, 똑같은 말을 살짝 바꿔보면 나는 공유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유하지 않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바로 전 단계에는 재밌었던 게 네이버, 구글,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언가를 우리가 검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이트였죠. 그 얘기는요, 뭔가 상품을 사고 싶을 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다음에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했는데 사이트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로 눈앞에 꽃집이 있고 음식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맛집으로 검색했는데 좋은 꽃집을 검색했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더 크게 된 거였었죠. 이제는 공유와 존재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가장 큰 변화, 인류 역사에서 큰 변화를 준 계기 중에 하나라면은 인쇄였죠. 인쇄물이 발달을 했습니다. 구텐베르크 시대에서부터 인쇄술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줬었던 사람들에게 화두는 신입니다. 그동안에 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갔어야 됐고, 교회에서 큰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살아갔어야 됐었죠. 그런데 활판 인쇄술, 활자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누구든지 신을 집에 가지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의 말씀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읽을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신부님이 하셨던 말과 다른 생각을 개인들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생겼죠. 지금은요, 아이폰 이후의 스마트폰, 손안에 쥐어져 있는 바로 이 작은 장비들이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변화와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로 전 단계로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블로그가 이슈화 되기 시작했었죠. 블로그가 주는 메시지 역시 명확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출판을 통해서, 출판사를 통해서야지만 종이 인쇄물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누구든지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쉽게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정도의 돈을 가지고서 블로그를 개설을 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었죠. 개인들이 인쇄를 하고 출판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래피드라고 하는 요소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이제 쉽게 굳이 컴퓨터에 전원을 켜고 앉아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 주장을 하고 싶을 때는요, 손안에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24시간 동안 연결이 되어져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컴퓨터라면은 전원을 켜야지만 인터넷에 접속이 됩니다. 근데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은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인터넷에 연결되어져 있는 always 온라인이 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셜 시대의 키워드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NS 시대는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얘기 드렸던 래피드가 더 많이 빨라졌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투비고 두 번째는 투게더입니다. 투비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가치입니다. 신을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면서 나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이제는 굳이 저희가 원하지 않았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종창들 만난 지 오래되셨죠? 20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30년이 돼서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SNS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동창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럼 친구 맺기를 하죠. 친구 맺기를 하면은요, 그 친구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보게 됩니다. 앞에서야 래피드를 이야기 드리면서 단순히 저희가 원하지 않는 음식 사진을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들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 친구는 지금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요. 똑같은 명절을 보내는데 저는 지친 명절을 보내는 반면에 누군가는 해외에서 여행을 하면서 굳이 궁금하지 않았었는데 해외에서 재밌게 노는 사진들을, 멋진 풍경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노는 거 외에도요, 꿈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을 저희는 SNS상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같은 시간에 나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닙니다. 예전에야 한 회사의 상품이나 한 회사의 브랜드 자체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부 사람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브랜드나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들만 신경을 쓰면 됐었죠. 지금은요, 굳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회사의 상품들도 많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저렇게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존재론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 혼자 있을 수는 없겠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투게더입니다. 나 혼자 있지 않겠다. 재밌는 게 있으면 같이 움직여보자. 같이 행동해보자. 그래서 투비와 투게더가 소셜 시대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직도 소셜이나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나 광고나 회사를 알리는 것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6시 땡치게 되면은요, 7시 이후에는 퇴근하고 나서는 마치 슈퍼맨이 회사를 나오고 나면은 새로운 밤의 삶을 살듯이, 매트맨이 그러듯이 저희도 뭔가 다른 삶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신풍속도가 생겼죠. 요즘에 신혼부부들은요, 굳이 집에 전화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화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전화 받을 사람이 없고 이미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화기를 개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전화기를 만들었던 데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모토로라 어떻게 됐습니까? 노키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커다란 회사들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도태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회사하고 개인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제 소셜 브랜딩의 핵심도 그겁니다. 회사와 개인은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해야지만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회사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요즘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꾸준히 종이책에 대한 이슈는 나오고 있죠. 종이책들이 아마존에서 킨들을 발표한 이후에 이북 리더기로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종이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변화,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큰 회사가 무언가의 변화에 움직인다는 것은 힘이 든 일입니다. 하지만 개개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요, 미리 사용을 해보고 미리 변화를 진단을 하고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이슈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브랜딩을 통해서 회사를 대변해서 꾸준히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계기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세일즈맨이 되고 모두가 홍보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마케팅의 구루인 필립 코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38년간 마케팅과 로맨스를 나누었고 그 흥미는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이해한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춤이 시작되고, 그러면 우린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자, 새로운 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 지금 소셜이라고 하는 거, 스마트라고 하는 거, 새로운 춤이 시작됐습니다. 춤은 혼자 추게 되면 외롭죠. 같이 춰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추는 춤, 그리고 회사와 손을 잡고서 같이 추는 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퇴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은퇴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은요, 다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준비를 합니다. 보통 숙제를 하더라도 밀려서 숙제를 하는 경우가 많죠. 닥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중소업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리 많이는 없습니다. 계열사에 조금 더 작은 쪽에 임원으로 가거나요, 아니면은 정년 퇴직을 하시거나, 정년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쪽에 가셔서 전혀 자기의 일과 상관없었던 일, 이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로 전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요, 정리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잘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겨왔던 습관이 필요하고, 은퇴 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꾸준히 브랜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이야기를 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은퇴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를 하지 않는 거죠. 은퇴를 하지 않는 방법이다. 저희가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퍼스널 브랜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소셜 브랜딩이죠. 퍼스널 브랜딩은 개인적인 브랜딩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년에서 그 이상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도대체 저 친구는 회사 일을 하기보다도 자기를 알리는 데 더 주력하는 것 같다. 회사 일과 완전히 별개로다가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많이 와전되고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소셜 브랜딩은요, 1년에서 3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신다면요. 그거는 빨라졌기 때문이죠. 이미 래피드한 세상이 됐고 연결된 세상이 됐으니까 사람들한테 서로를 쉽게 알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동떨어진 걸 알릴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슈퍼맨의 이야기를 드렸었죠. 완전히 다른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있는 곳, 회사죠.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회사와 같이 성장하는 도구, 그게 바로 소셜 브랜딩입니다. 간단하게 브랜딩을 해야 되는 이유 좀 이야기를 드리죠. 얼마 전에 더 쿠크스콜링이라고 하는 꽤 흥미로운 소설이 나왔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작가는 그 로버트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좀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요즘에 책이 한국 책만 해도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외국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책, 더 쿠크스콜링이라는 책 들어보지 못했죠. 이 책이 얼마 정도 팔렸느냐? 3달 동안에 1,500부에서 2,000부 정도가 팔렸습니다. 국내 시장이면은 1,500부에서 2,000부 정도가 팔렸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국내보다 시장이 훨씬 크죠. 그쪽에서 3개월 만에 3,000부밖에 못 팔았다? 그거는 거의 망한 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책이 저자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었었죠. 조앤 롤링이 가명으로다가 자기가 그전까지는 해리포터라는 이름으로 너무 알려지기 시작했고 판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알려지다 보니까 한번 변화를 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욕심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나의 필력으로 승부를 받고 싶다. 이름을 숨기고서 한번 나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 똑같이 필력으로 승부가 됐었다라면은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도 많이 팔렸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명을 밝히자마자 소위 대박이 났죠. 전 물량이 동이 났고 해외에서도 너도 나도 없이 판권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책 내용은 똑같아요. 브랜딩이죠. 어떤 사람이 썼다라는 거. 어쩔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브랜딩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브랜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은 이끌려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상품의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나중 문제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빨라졌어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수단들, 빅데이터라고 할 만큼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쉽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내리기보다 다른 사람이 판단을 내려주기를 원하죠. 그러면 조금 더 브랜딩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면 쏠림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많은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저희가 알릴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알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었죠. 이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알게 해야 됩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브랜딩은 나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 강의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라면요. 브랜드를 꾸준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브랜드 강화는 뭐 대표적이라면은 저희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만 떠올리더라도 이미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미지가 떠올릴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요. 기업이라면 가장 좋은 건 그 회사의 CEO가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서 SNS 활동을 하는 겁니다. 대표가 브랜딩이 제대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제품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가능할 수도 있고 전 중소기업이라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더할 나위 없고요. 그런데 대기업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 많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박윤만 회장님 그리고 조영진 신세계 부회장님 두 분 다 트위터에서는 꽤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 눈에는 신선했었죠. 우리가 평소에는 CEO라고 하면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가 까마득히 멀리 있어서 대화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행동을 할 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무언가 어떤 상품이든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솔직하게 지금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서 더 관심이 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기는 한데 그런 리스크적인 대한 것들은 리스크 편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의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CEO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이번에는 CEO가 아닌 회사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 한번 해보죠. 고재열 기자, 주진우 기자, 시사인이라고 하는 잡지의 기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트위터에서는 특히 고재열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서 꽤 많이 알려져 계셨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진풍경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시사인이라고 하는 잡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재열 기자님이 트위터에도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 사람이랑 팔로워가 되고 친구가 되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굳이 이 고재열 기자랑 더 많은 친분, 만나지 않았더라도 나하고 얘기를 한 번 정도는 했었고 굉장히 약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추천한다. 다니는 직장이다. 괜히 도와주고 싶은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 지금 하고 있는 현업을 토대로 해서 회사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 여깁니다. 자, 지금까지 소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소셜 브랜딩에 대한 구축과 기업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상품을 준비하는 방법들, 개인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